첫 번째 키워드는 팩트로 부딪히자로 정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부터 7시 조금 넘어서까지 진행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조정래 소설가의 괴담 자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이사장이 작심한 듯이 조국 후보자 논란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까지 의혹은 결론 내리지 충분치 않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측 해명봐도 의혹 제기하는 쪽 서로 주장하는 팩트를 청문회에서 부딪히게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문회를 빨리 열자 그래야지. 안쪽이 팩트로 부딪히면서 뭔가 논란을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군요. 이사장 말은 조국 후보자 말고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고 좀 합리적으로 논쟁을 벌여보자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이 최근 조국 후보자 비판하는 대학생 촛불 집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대학생들도 생각해봐야 한다. 촛불 들었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방송에서 괜히 마스크 얘기했었다가 업계에 오나 갔다면서 한 발언인데 그 제1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을 좀 해명을 한 겁니다. 당시 발언이 뭐였는지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될 때 그리고 이 진실을 이것을 비판하면 불이 우려될 때 이럴 때 익명으로 이제 신분을 감추고 투쟁을 하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그러는 거지 지금 조금 격한다고 해서 대통령 비난한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줘. 유해일 작가 이 발언을 놓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봤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좀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쓴소리 되고 있는 박용진 의원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와주려는 의도 알겠지만 한 번에 검찰과 언론 대학생이 모두 등 돌리게 만드는 일을 하신 것 같다 라면서 유 이사장은 겨냥해서 오버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고 또 여기에 똑같은 당 애칭문 계열인 이전 재소의원도 끼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71년생 동갑내기인데요. 이 자네 발언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게 제발 오버하지 마시게 라고 서로 이 오버라는 표현을 쓰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이 사장 발언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라 과하게 가지 말라 그런 약은 근데 누가 오버를 하고 있는지 예약 관련해서도 논란으로 좀 이어진 모습이군요. 어찌 보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 여권 내부의 분위기가 좀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민주당은 지금 당 차원에서 조국 후보자 방어를 위해서 결집하고 있고 조금 전 보셨던 이사장도 이제 명재사 김부겸 의원 같은 또 당내에서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최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내부에서는 젊은 세대 불만을 너무 외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일들을 보고 있으면 인간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인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보자의 약점을 들춰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무대로 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정된 사실에 의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형성해야 하지만 무조건 조국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욕망이 언론 보도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하나라도 드러나면 조 후보자가 사퇴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자녀, 동생, 일가 친척의 비리, 불법 의혹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진다. 그러나 소위 좌파 지식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한다. 정치, 사회, 외교 등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다양하고 강력한 의견을 내놓던 이들이다. 일본 제품 불매 화펀이라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침묵이 대표적이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각종 현안에 빠지지 않고 끼어들었다. 보수 우파 관련 이슈의 경우 그의 칼날은 더욱 예리해져 소소한 부분까지 파고들었다. 지난 5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의 일환으로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지역 감정을 조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과 외교 갈등 국면에서는 아베에 대해 갑질 사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반일 감정 자극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 제품 불매 행위로 표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이라는 해석까지 내놓았다. 유 이사장은 그러나 조 후보자 관련 논란에는 입을 다물었다. 최순실을 촛불로 처벌하자 했던 김제동 방송인 김제동 씨도 예외적 침묵으로 일관한다. 자천타천 소셜테이너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김 씨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그는 거친 입담을 자랑했다. 그의 발언은 자극적이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 집회에 나타나서는 탄핵이 부결되면 나부터 국회 담장을 넘겠다. 최순실 정부 예산을 갈취했으니 촛불로 처벌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 KBS의 시사 프로그램 오늘 밤 김제동을 통해서도 공영을 무색하게 하는 편향적 정치 소실을 밝혀왔다. 김 씨 역시 조 후보자 관련 논란에는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정유라 비판하던 김어준, 조국 딸은 적극 비호. 과거 정유라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연일 매서운 비판을 쏟아냈던 시사평론가 김어준 씨는 비슷한 의혹에 직면한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싸고 도는 발언으로 네티즌들로부터 문매를 맞았다. 네티즌들은 요즘 김어준이 조국을 비호하는 수준을 보면 자칭 타칭 문바였던 나도 손발이 오그라든다. 조국 후보, 인생 전체가 꼼수이신데 김어준이랑 듀엣 방송하시면 대박날 것 같다. 김어준은 사비로 개인이 장학금 준 게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느냐고 한다. 조국의 말을 인용하자면 정말 개탄스럽다 같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 좌파 지식인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우파 정치인에게 뭐만 나오면 그렇게 돌팔매질을 하던 좌파 지식인 유시민, 김제동 씨는 어디서 침묵하는지 지금 모두 조용하다고 비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침묵은 좌파들의 이중잣대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이들은 침묵하는 것이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들 괘씸하다, 배신감 느낀다. 좌파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을 넘어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됐다.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주모 씨는 전 정권에서는 사건마다 비난을 쏟아내던 이 정권이 바뀌고 자기 식구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없는 게 괘씸하다고 말했다. 김모 씨는 평소 조국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자기 편이라고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보면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민심이 조 후보자와 그의 일가 관련 의혹으로 끓어오르는데 방관과 외면으로 일관하는 우리 사회. 좌파 지식인들. 비판은 편을 가리지 않을 때 인정받는다.
최근 모친상을 당한 유시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정치 복귀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설령 진보 계열이 위기에 몰리거나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제가 정계에 복귀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깍두기 한 접시 가지고 한정식 한 상 차리는 식의 논평이 너무 많다며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지난 27일 경기 파주 출판단지 내 출판사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정치는 제로섬 게임이고 시장 점유율 1등 쟁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삶이라며 10년의 정치 인생으로 의무복무 기간은 끝났다 생각하고 그 전쟁터로 돌아가기 싫다고 말했다. 3년이나 남은 시점에 자신을 예비 후보로 올리는 대선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선거는 하겠다는 사람 중 더 나은 사람을 고르는 것인데 정치 여론을 왜곡시키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보수는 정치 보복을 했고 우리는 불가피하게 적폐 수사하게 된 것. 유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가 정치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수는 정치 보복을 했고 우리 쪽은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민들이 모르던 것을 탄핵 검찰이 조사해 구속 기소한 게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가스 등의 문제가 이미 쟁점이 돼 고소, 고발이 난무했고 박 전 대통령도 현직에 계실 때 K스포츠, 미르재단 문제가 불거져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 털어라 시킨 게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엔 일반 시민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고 사회적 쟁점이 된 적도 없던 일을 이명박 정부가 파고 또 파내서 수사한 것이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다 사면 복권해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해 그분들을 괴롭힌 적도 없다면서.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했지 않나. 정치 보복은 저쪽에서 한 거지 양쪽이 주고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와 조국 수석은 민주당이 유사시에 먹으려고 비축해둔 식재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유 이사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대선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왜 하는지는 이해한다. 당장 먹을 밥은 아니지만 유사시에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비축해두면 좋으니까라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밥상에 이낙연 총리부터 시작해 쫙 올라와 있지 않나. 그분들은 다 당원이다며. 그런데 조국 수석이나 저는 당원이 아닌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 필요할 때 정찬거리가 없을 때 가져다 쓰게 냉장고에 넣어두면 좋지 않나.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다라고 주장했다. 정치인으로 산 저희 10년은 하루하루가 고통. 그는 정계 복귀설을 거듭 부정했다. 유 이사장은 제가 정치를 10년 정도 하고 나서 느낀 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오늘 하루가 괜찮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인으로 산 저희 10년은 그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정치인도 전문직이니 그 일을 수행하는 일상의 과정이 최소한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보 정부에 대한 갈증을 말하는 이들도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못 먹고 사나? 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인데 마치 밥 굶어 죽는 사람이 널린 것처럼 말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선 김대중 정부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큰 진전을 이뤘다. 이때부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며
경제 파탄으로 일가족 자살 등의 보도가 나오면 가슴이 아프지만 대부분의 비극적 일은 여러 요소가 결합해 일어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을 국가가 막을 순 없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표는 솔직히 대화할 수 있는 상대. 홍카콜라, 알릴레오가 합동방송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두 유튜브 방송이 양극단으로 여론을 몰아간다고 해서 그럼 한번 만나볼까 해서 하게 된 것이라며 옛날 국회 있을 때도 가시돋친 말을 농반진반으로 주고받았고 지금도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만나는 장소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튜브 방송이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술은 마시지 않을 것 같다며 장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주제는 이제 세부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 솔직히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있을 때 서로 가시돋친 말 주고받으면서 농반진반의 대화도 나눴던 사이다며 요즘은 연배가 높은 분께 말해도 흉이 아닌 거로 아는데 홍 전 대표가 귀엽다 웃음. 포커페이스 못하는 분이다.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한다. 물론 서로의 생각 자체는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최근 정계 복귀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는 물음에 유 이사장은 그분이 청와대에 들어가신 후에는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제가 정치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너무 잘 아신다며 과거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나눈 이야기가 있기에 혹시라도 참모들이 유 아무개를 천거해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화 안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정치가 의미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는 아주 중요한 동시에 아주 힘든 일이어서 그 일을 인생을 바쳐 하는 분들은 훌륭하고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